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 회화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는 검은 셔츠 영어 회화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질문 패턴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꼭 필요한 패턴들만 모아놨고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원리를 이해하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확장을 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볼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음이 좋은 거? 단어를 많이 아는 거? 문법이 안 틀리는 거? 전부 아닙니다. 영어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발음, 단어, 문법 다 제각각이고 틀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화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요. 내 자기소개를 거의 외우듯이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놓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 준비하고 여행 갈 때 쓰는 것도 외우고 이런 것들은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어 질문을 꼼꼼하게 연습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대화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고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꼬리 질문들을 여러 개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화는 사실 내가 100문장을 말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게 아니라 좋은 질문으로 대화를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다만 이걸 하려면 질문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은 구조상 그 형태가 비슷할 수밖에 없고 단어만 갈아 끼우면 되는 그런 패턴의 느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패턴과 그 안의 구조를 이해하고 확장하는 연습까지 한다면 원어민과의 대화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쓰는 질문 패턴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패턴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영어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 어디선가 한 번은 분명 들어봤던 아니면 곧 들어보게 될 Have you ever pp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pp는 과거 분사라는 좀 어려운 문법 용어를 지칭하는데요. 그런 거 어려운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동사의 세 번째 형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은 일반 과거 형태랑 비슷합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다르게 되는 형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나가면 돼요. 우리 have pp를 현재 완료라는 문법 용어로 배우는데요. 현재 완료가 되게 어렵게 들려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거든요.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현재, 심지어 미래 완료도 있어요. 미래 완료, 미래 뭐 이렇게 다양한 시제를 한국인 입장에서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have pp, 현재 완료 문장을 봤을 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한번.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느낌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Have you ever pp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를 첫 번째 예문으로 만들어 보면 Have you ever been to Paris? 너 파리에 가본 적 있니? 파리스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Have you ever been to 경복궁?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제가 지난 영상에서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도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너 인디안 푸드를 try 해본 적 있어? 시도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met a famous person? 너 유명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 ever은 약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건데 약간 강조의 느낌이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해봐야 될까요? 문장 확장하는 거 해봐야죠. 문장 확장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치사랑 명사를 합친 전명구라는 걸 활용한다. 근데 이 전명구는 한국어로 치면 장소, 시간, 방법 같은 걸 나타내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긴 문장을 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Have you ever traveled alone in another country for more than a week? 너 일주일 넘게 다른 나라에서 여행해 본 적 있어? 문장을 길게 만들 때는 원래 하고 싶었던 문장을 만든 다음에 전치사 명사를 활용한 구를 붙여주면 된다. 다음 문장. Have you ever worked with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before this company? 너 이 회사 전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일해본 적 있어?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보시면은 너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뒤에 나와 있죠. 해본 적 있어가. 근데 영어는 Have you ever worked?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자잘한 부가적인 정보들이 뒤에 나와 있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나와 있죠? 부가적인 친구들이 너 하고 이 중간에 쭉 나온 다음에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 영어는 주어 동사가 앞에 먼저 나오고 한국어는 주어가 먼저 나온 다음에 동사는 뒤에 나오는구나. 한국인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순이 다르니까 이 문장을 만들 때 너, you, 이 회사 전에 before this company,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have worked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어의 문법은 결국 확장을 위한 거예요.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낀 친구들, 이게 영어 문법을 공부할수록 점점 많아질 거예요.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이 주어 동사의 위치를 우리가 미리미리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 안 되셨으면 돌려서 다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이 원리를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정말 큰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패턴은 원어민들도 정말 많이 쓰는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죠. 바로 예문으로 만들어 보면 how often do you work out? 너 얼마나 자주 운동해? How often do you cook? 너 얼마나 자주 요리해? How often do you call your parents? 너 얼마나 자주 부모님께 전화하니? 이 문장들을 기초로 두고 우리는 더 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봐야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 확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전면구를 기초로 해서요.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after work on weekdays? 자, go to the gym 무슨 뜻이죠? 헬스장에 가다죠? 그러니까 운동을 가냐는 거예요. 영어로 헬스장은 헬스가 아니라 gym입니다. gym, 체육관. 헬스란 말은 콩글리시예요. 원어민들한테 쓰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너는 이라고 말한 다음에 한국어에서는 중간에 전면구에 이 부가적인 정보들이 온다고 했죠. 너는 퇴근하고 평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가니, 체육관을 가니, 헬스를 가니. How often do you travel abro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abroad는 자체로 해외를 향해서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전치사가 필요가 없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보통 전치사는 이, no, net, 어디어디에, to, 어디어디로, 누구누구에게 이런 느낌으로 한국어의 조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도 가끔 우리 보면은 나 집 가 라고 말할 때 있죠. 조사를 빼고 말했죠. 나 집에 가라고 안 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broad도 마찬가지로 나 해외 가. 한국어에서도 빼고 말했네요. 나중에 영어 문장들 더 보면서 천천히 접하면 되니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너는 여름방학 동안에 해외로 얼마나 자주 여행 가니? 자, 다음은 세 번째 패턴입니다. 제가 그 이전 질문 영상들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그런 영어 질문을 만드는 원리를 설명할 때도 이유를 물어볼 때 Why do you?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원리를 설명했었거든요. 이것도 많이 쓰는데 실제 원어민들이 더 원어민 느낌이 나게 쓰는 그런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What makes you랑 What brings you예요. 이 두 개는 좀 더 부드럽게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직역 그대로 하면 돼요. 무엇이 너를 만드니?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Why are you happy? 너 왜 행복해? What makes you happy? 뭐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일상에 둘 다 많이 쓰니까 둘 다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쵸? What makes you think that?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니? What makes you nervous? 무엇이 너를 긴장하게 만드니? What makes you want to learn English at that school with
James. 무엇이 너를 그 학교에서 제임스랑 영어를 공부하고 싶게 만드니? 이 한국어 문장이 꽤나 원어민스럽지 않나요? What makes you 이런 걸 떠나서 길이 자체가 뭔가 기초가 아닌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문법으로 이 문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딱딱 들어맞게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What makes you feel confident when you talk to new people? 무엇이 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신감을 느끼게 만드니? 자, 이번 문장은 제가 일부러 전면구를 안 쓰고 접속사라는 걸 활용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 봤어요. 접속사는 문장 두 개를 붙여주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가 뭐 할 때, 뭐뭐 하니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요소가 지금 하나 더 늘어났네요. 우리가 배운 게. 근데 여러분, when 밑에 이것도 문장이잖아요. 문장을 두 배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확장 방법을 우리가 방금 배운 겁니다. 전면구랑 접속사는 굉장히 기초적인 친구예요. 확장에 대한.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는 기초 단계니까 이런 기초만으로도 꽤나 원어민스럽고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원어민들도 일상에서 대화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다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미드 같은 거 봐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법을 안 쓰는데 이 말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니까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말을 더 자신있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주눅들지 않으니까. 영어의 원리가 조금 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자매품으로 What brings you? bring이 무슨 뜻이죠?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I brought a new book. 나 새로운 책 가져왔어. 근데 지금 패턴은 What brings you예요. 그대로 해석해보면 무엇이 너를 가져왔니?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뭔가가 나를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는 뜻인 거죠. Why are you here?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묻는 것보다 What brings you here? 무엇이 너를 여기로 가져왔니? 부드럽게 물어보는 게 더 괜찮죠.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된 걸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방법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What brings you to this party? 이 행사엔 어떻게 오게 되었니? What brings you to Korea during the holiday season? 연휴 기간에 한국엔 어쩐 일로 왔니? 무슨 일로 왔니? What brings you to this networking event in New York? 뉴욕의 네트워킹 이벤트에 어쩐 일로 왔니? 여기서 우리가 what brings you랑 what brought you랑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레벨에선 그냥 구분 없이 쓰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더 잘하게 되면 그때 더 깊게 공부해 보는 걸로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남은 두 개는 좀 쉬운 걸로 가볼게요. 자, 우리 네 번째는 what are you up to입니다. what are you up to는 지금 뭐해? 요즘 뭐해? 다 포함되는 완전 만능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직역 그대로 너 지금 뭐해? 요즘 뭐해? 이렇게도 쓰이고요. What are you up to tonight? 오늘 밤에 뭐해? 계획 있어? 이렇게 계획을 묻는 미래 형태 질문까지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What were you up to yesterday?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하면서 지냈어? 과거에 행동을 묻는 뉘앙스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완전 만능 질문이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많이 쓰긴 하는데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순화시켜서 What were you up to yesterday? 부드럽게 물어봐주자 라는 거였고요. 확장시키는 예문 빠르게 살펴볼게요.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with your coworkers?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뭐 할 거야? What are you up to after finishing this final project next week? 다음 주에 이 마지막 프로젝트 끝나고 뭐 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근슬쩍 바꿨는데 제가 R을 were로 바꿨어요. What were you up to yesterday? 이렇게요. 과거 형태로 바꿨죠? 지금 저희가 만든 질문들은 패턴 1번부터 거의 다
현재 형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대화할 때는 과거 형태, 미래 형태, 아까 봤던 현재 완료 형태까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시제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시제들을 같이 연습해 줘야 됩니다. 이 시제를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 틀리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국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분명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너 어제 뭐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틀리죠.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장, 어떤 패턴, 어떤 쉐도잉을 하든 무조건 온갖 시제로 다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이었죠. 얼마나 자주 체육관에 가니? 이게 아니라 How often did you go to the gym? 얼마나 자주 체육관에 갔니? How often are you going to go to the gym? 얼마나 자주 체육관에 갈 거니? 미래 질문까지 다양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주어도 좀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they? How often do we? he나 she로 바뀌면 앞에 동사가 또 바뀌어야겠죠? How often does he? How often does she? 한 개의 문장에서 10개가 넘는 다양한 문장들이 파생될 수 있고 이 모든 게 익숙해졌을 때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10개가 넘냐고 말하냐면 시제도 시제인데 우리 조동사라고 can, wi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있어요. How often can you go to the gym? How often do you have to go to the gym? 이렇게 정말 수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조합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잘 들리고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끝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연습할 수 있는지 GPT 활용법 같은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 이제 마지막 패턴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패턴은 일상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바로 How come입니다. How come? How come? 어떻게 오니? 어떻게 왔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How come은 그냥 why랑 완전 똑같은 친구예요. 왜라는 뜻입니다. 왜? 근데 약간 다른 점은 있어요. Why are you late? 너 왜 늦었어? 이렇게 are you late? 에다가 why만 붙이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How come은 How come you are late? 앞뒤가 안 바뀌어요. How come are you late가 아니에요. How come you are late? 이 정도 포인트만 짚으면 How come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How come you study English? 너 영어를 왜 공부해? How come do you study English? 아니죠. How come you study English? 문장 길게 만드는 거. How come you are still awake at this time of night? 이 밤 시간까지 왜 아직 깨어있니? 왜 아직 안 자니? How come you danced at the stage with your friends in the morning? 왜 무대에서 친구들이랑 아침에 춤췄니? 여기까지 우리 5개의 패턴 살펴봤고요. 질문을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본 것처럼 do you, are you, does he 이렇게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 토대예요. 이거를 알면은 못할 질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한한 조합을 만드는 그 연습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질문하면 좀 재미가 없고 뭔가 좀 딱딱하게 들릴 때도 있고요. 아까처럼 공격적으로 들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원어민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패턴들을 한번 공부해 본 겁니다. 영어는 결국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과목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꼭 필요해요. 선생님 근데 문장을 못 만들겠어요. 뭐 머리에서 안 떠올라요. 우리 요즘에 GPT나 제미나이 같은 굉장히 좋은 AI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나 다양한 주어랑 시제로 연습할 건데 한국어로 문장 만들어줘. 영장 연습할 거야. 이렇게 부탁하면 한국어로 문장 정말 잘 만들어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어 길잡이 검은 셔츠 영어 회화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어 회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